안녕하세요. 유톡TV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은 아침에 눈 뜨면 집값이 올라 있대요. 누가 올렸냐고요? 아무도 안 샀는데도 그냥 올라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못 산다는 거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집이라니 이건 무슨 귀신이 곡할 노릇도 아니고 요즘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강남에선 집주인도 세입자도 심지어 사려는 사람조차 다 같이 답답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입니다. 이름은 엄청 거창한데 내용을 뜯어보면 그냥 이 집을 누구한테 팔 수 있는지, 팔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허락받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그 허락을 받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죠. 지금 강남 3구랑 용산구는 이 토어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억울한 분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4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분이 있어요. 이건 뭐 강남 기준으로 보면 정말 소박한 수준이죠. 투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요. 그런데 이 집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래요. 이유는 단지 행정구역상 강남이니까. 반면에 공시가격 100억짜리 연립주택은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집값은 20배 넘게 차이 나는데 오히려 저렴한 집만 발이 묶였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 참 아이러니하죠. 집을 팔고 싶은데 세입자가 있으면 팔지도 못합니다.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도 안 돼요. 상속 문제로 집을 팔아야 해도 허가받기 어려우면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팔지 말하는 말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놓고 세금은 내라고 하니 억울한 분들이 민원을 쏟아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용산 도원동, 용문동 같은 데 보면 1억대 아파트들도 있어요. 정말 서민 아파트죠. 그런데 이 집들조차 토어제 때문에 매매가 막혀 있어요.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를 규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이게 투기 방지 목적에 부합하는 걸까요? 게다가 연립주택 중에는 한남더일 같은 곳도 있어요. 공시지가 100억이 넘는 곳인데 건물이 4층 이하라는 이유로 규제를 안 받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규제라는 게 기준은 있지만 정작 현실과는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리고 요즘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잠실 S는 전용 84제곱미터가 31억 넘게 팔렸고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44억에 거래됐습니다. 규제하면 집값이 잡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장엔 매물이 없어졌고 남은 몇 개 매물은 가격을 내려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결국 누가 울며 겨자 먹기로 사게 되겠어요? 실수요자들이죠. 왜냐면 시장에 물건이 너무 없어요. 아실 자료를 보면 3월 중순에 비해 지금은 강남 3구와 용산 매물이 27% 줄었답니다. 송파는 35%나 줄었고요. 강남도 7,000건 겨우 넘는 수준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살 수 있는 집도 드물고 팔 수 있는 집도 드물다는 겁니다. 토어제가 원래 취지는 투기 수요 차단이라고 해요. 근데 투기는 고가주택에서 나오지 4억짜리 아파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실거주자 입장에선 오히려 이런 규제 때문에 2중고, 3중고를 겪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아파트라서 서울 중심부라서 규제 대상이 됐다는 건 정말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일이죠. 이 와중에 집주인들도 소가리를 합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 때문에 못 팔고 금리 인하 얘기 나오니 그럼 좀 더 들고 있어 볼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이 실수요자들은 자꾸 선택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어차피 살 집은 사야 하니까 비싸더라도 그냥 사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신고가는 또 갱신되고요. 사실 부동산이란 게 원래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누가 사고 파느냐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흐름이 조절되는 게 원래 구조죠. 그런데 지금처럼 억지로 꽉 묶어놓으면 시장은 점점 왜곡됩니다. 숨구멍을 막아놓으면 언젠가는 다른 데서 터지는 법이니까요. 또 한 가지, 재산세도 말이 많아요. 지금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데 현실은 시장 가격이 훨씬 높죠. 그런데 공시가 1억짜리 집은 세금도 적고 시장가 30억짜리 집은 공시가가 상대적으로 낮으니 세금도 줄어요.
이거 결국 고가 주택 가진 사람이 유리한 구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라리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 가격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면 양극화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참 이상한 장면을 보고 있어요. 부동산 규제라는 이름으로 평등을 말하지만 실제론 더 큰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싸고 작은 집 가진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비싼 집 가진 사람은 아무 제약 없이 거래합니다. 이게 과연 정의로운 규제일까요? 시장엔 해답이 있습니다. 굳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수요가 줄면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조정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선별적이고 현실적인 기준, 그리고 예외 조항의 유연한 적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들만 더 늘어나고 시장은 더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집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집 한 채가 어떤 사람에겐 노후 자산이고 또 어떤 사람에겐 유일한 재산이에요. 그런 집이 팔고 싶을 때 팔지도 못하고 사고 싶을 때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